네, 볼륨하고 RSI가 좀 중요한데 일단 깔끔하게 차트만 볼게요. 아주 오랫동안 제가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왔었거든요. 여기 라인이 뚫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계속 매매를 했는데 분석이 틀렸습니다. 틀렸죠. 이렇게 분석했던 이유는 여기가 너무 깔끔하게 ABC가 너무 깔끔하게 나왔고 여기도 너무 깔끔하게 ABC가 나왔어요. 너무 깔끔해.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가 5파동의 연장파동이라서 ABC, 임펄스 5파동을 나왔다고 카운팅하면 되게 깔끔하게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세,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볼 때 채널을 이탈하면,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 보통 그 하락 파동이 끝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시원한 이탈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탈하려고 했는데 부딪혔고 추세 다시 내려왔고 올라오고 옆으로 가면서 충분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롱관점을 강하게 봤는데 틀렸죠.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차트도 당연히 차트는 경제에 귀속되는 거니까 우리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도 느꼈습니다. 아,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구나. 여기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루나 사태보다 저는 더 큰 사태라고 보거든요. 루나라는 건 한 재단이 그냥 코인 발행사 하나가 망한 거고, FTX는 어떤 코인을 갖고 있던 간에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이 책임을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했건 현물 거래를 했건 아니면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았건 간에 어쨌든 FTX라는 거래소가 그래도 굴지의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가 재무 건전성이 부족하다는 거가 최근에 드러나면서 그 재무가 전부 다 자체 발행 토큰인 FTT 토큰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밝혀지면서 플러스 자화상펑이라고 바이낸스 CEO 갖고 있던 FTT 토큰이 전체 발행량이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매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FTT 토큰이 루나 때처럼 무너져 버렸고, 이 무너진 FTT 토큰이 어쩜 이렇게 차트가 똑같은지, 한때는 $80 하던 게 지금 이제 $3 하고 있는데, 이 전만 해도 $20대였거든요. 떨어질 때만 해도 샘 뱅크먼이라고 FTX CEO가 $22? 우리 돈 많아. 현금 10조 갖고 있어. 방어해줄게. 라고 했는데 방어는 개뿔 하나도 못하고 폭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입출금을 맞고 파산이나 마찬가지죠. FTX 왜 망했냐고? FTX 망한 거는 무리한 확장, 그러니까 루나랑 똑같아요. 루나라는 코인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잖아요. 루나라는 자체 발행 코인을 담보로 해서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무리하게 해서, 근데 이 UST가 또 이자를 많이 지급해주죠. 그렇죠? 근데 루나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이 UST를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루나 기반 UST가 발행됐는데 루나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루나를 담보로 한 이 UST도 이제 믿을 수 없다. 루나 가격이 하락해서 파산하면 UST도 휴지 조각일 거다 생각해서 UST를 파니까 UST 가격이 떨어지는데, UST 떨어지는 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나에서 발행한 루나 코인을 또 던지니까 그걸 또 매각하니까 가격이 또 하락하고, 이게 하락하니까 UST가 하락하고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던 거였거든요. 어쨌든 루나라는 자체 발행 토큰에 담보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루나가 망한 거고, FTX 똑같아요. FTT라는 자체 발행 토큰을 발행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이런 이제 빗썸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FTX가 빗썸 인수하겠다, 국내 거래소, 그 다음에 해외에서 가장 큰 디파이 회사도 인수하겠다 해서 인수했었고, 이런저런 저가에 나온 매물들을 싹 다 흡수하면서 공룡그룹으로 큰다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거래소들을 흡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FTX에 많은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FTT라는 자체 발행 토큰을, 이 FTT 이거 가지고 시작한 거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담보 능력이, 이미 부채는 이만큼 고정적인데 담보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우리 마진콜도 똑같죠. 우리 담보의 원금이 떨어지면은 결국엔 청산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청산당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레버리지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유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다시 비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좋게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피봇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탠스가 바뀐 건 아니더라도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완만하다든가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으면 당연히 여기가 저점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서 큰 악재가 나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시장 악재로 인해서 파동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시장이 과열돼도 상승 추세에서 상승 5파동이 다 나왔는데 시장이 과열되면 여기서 5파동이 또 연장되는 경우가 있죠. 1, 2, 3, 4, 5로 끝나야 되는데 5에 1, 2, 3, 4, 5 마찬가지로 ABC로 끝날 파동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장의 형태가 어떨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차트 분석의 시작이에요. 연장의 형태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엔딩 다이아고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1, 2, 3, 3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더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엔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N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빼고 나오는 그림. 그렇게 RSI를 봤을 때 참 고무적인 게 그리고 맞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벌써 일봉상 프레임을 봤을 때 상승 다이버런스가 떴거든요. 이 짧은 반등으로. 물론 이게 있다고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이 파동 내에 다이버런스를 한 번 더 만들고 파동 간 다이버런스도 만들고 이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제 다이버런스가 제대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더블로 이렇게 다이버런스가 이렇게 한 번 있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이버런스 또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더블 다이버런스와 함께 일봉상 상승 다이버런스가 웨지 패턴이 완성되면서부터 여기 뚫리지 않으면 다음 저점 때 여기만 뚫리지 않으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근데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매매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특히 굳이 선물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라인일 거거든요. 이 라인은 저점이니까 떨어질 거고 이 라인 밑에 이 스페이스 있죠. 이 공간 어딘가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기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아주 살짝만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스페이스 안에 이 공간 안에 머물렀다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손절 라인 여기를 잡으면 되고 그러면 손절 라인 너무 타이트하고 TP는 이 파동이 완전 끝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었을 때 단기간에 못해도 한 50%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한 달 내에. 그렇게 봤었을 때 참 매력적이죠. 비트가 여기서 50%가 올라간다는 건 알트는 2배 뛰기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알트 중에 괜찮은 걸 여기서 매수하면 단기간 안에 한 달 안에 2배의 자산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손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매수했을 때 손절을 치면 많이 손절 쳐야 한 7, 8% 안 될 거예요. 진짜 많이 손절 쳐야 알트 기준으로. 그렇게 봤었을 때는 메리트가 있죠. 먹으면 100% 손해보면은 수익 보면 100% 손해보면 7%니까 메리트가 정말 있죠. 10대 1이 넘으니까. 근데 다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볼륨이에요. 지금 볼륨을 보면 늘고 있거든요. 이건 바이낸스가 조금 많이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유는 바이낸스가 이쯤 언저리 여기서부터구나. 여기에서부터 현물 수수료 0% 이벤트를 하면서부터 죄다 그 사람이 하는 거래 말고 그 봇들이 하는 거래가 다 죄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부터 꾸준히 볼륨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코인베이스를 봐도 볼륨이 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만 보면은 좋죠. 볼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볼륨만 보면 바닥에서 볼륨이 증가한다.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왜냐면 이 저가에 누군가 산다는 거고 저가에 누군가 많은 물량을 내놔야 저가에 누군가 더 많이 매수한다는 거고 많이 매수한 사람이 왜 많이 매수했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매수했겠죠. 그러면서부터 여기부터 손절할 사람 시장을 떠날 사람 떠나고 새로 유입될 사람 유입되고 바닥에 다져지는 과정이고 바닥에서 볼륨이 터진 건 진짜 좋은 신호고 고점에서 볼륨이 터진 건 진짜 안 좋은 신호거든요. 고점에서 다 떠넘겼다는 거고 바닥에서는 매수를 받아줬다는 거니까 바닥에서는 볼륨이 터진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바이낸스는 좀 많이 드라마틱하게 늘었지만 다른 거래소들을 보더라도 볼륨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이때 볼륨 수준을 보면 어느 수준이냐면 코로나 위기 와가지고 꼬라 박았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었을 때 볼륨하고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그 정도의 시장 충격이라는 거예요. 코인계에서는. 이때가 루나 때 볼륨이에요. 루나 때 볼륨. 정확히는 이게 루나, 이게 3A 캐피털, 그 다음에 이게 지금 FTX거든요. 어쨌든 대략 이때가 루나라고 치면 그때보다 볼륨이 더 많이 터졌고 오히려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여러분들 진짜 그냥 망한 종목, 주식 종목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있는데 거래가 없어. 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파는 사람 많이 팔고 싶은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래가 안 터져. 그냥 호가가 비어서 줄줄줄 흘러. 볼륨도 없고.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그냥 못 올라와요. 그냥 이러다가 상패 당하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맨날 여기서만 있던가. 근데 다시 반등이 오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볼륨이 터지거든요. 악재가 터졌을 때 바닥에서 악재 터졌을 때는
볼륨이 크게 터지면서 누군가 매수하면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볼륨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문제라기보다는 관점이랑 비교해봤었을 때 여기가 일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책에도 없고 어디 뭐 인터넷 사이트 나와도 없는 이야기지만 다이아고날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신뢰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볼륨이 줄어야 신뢰도가 80% 정도는 담보가 되고 볼륨이 줄지 않으면 5대5 게임이거든요. 이게 맞을지 이렇게 완성이 돼도 맞을지 안 맞을지 50%밖에 안 돼서 도박에 가까워진다고요. 물론 5대5더라도 손절 라인이 있고 TP가 멀기 때문에 손익비가 10대 1이 넘기 때문에 해볼만 하죠. 해볼만한 도박이에요. 근데 좀 아쉽다라는 거죠. 반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볼륨이 줄여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80%의 확률을 담보하려고 하면은 볼륨이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관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 이렇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지금 ABC로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다 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봉우리는 이때 것처럼 중간밖에 안 왔다. 만약에 시장의 악재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FTX만 파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파산이 되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너무 높죠.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 성장 기업들은 금리가 높으면 견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단기간은 어떻게 부채 비율을 늘려서 버틸 수는 있어도 시장 상황이 오랫동안 악화되어 있으면 버티기 힘든데 만약에 계속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고금리가 그래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ABC로 떨어지건 마지막이 여기가 임펄스는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A, B, C인데 C는 임펄스로 나오고 있죠. 그럼 1, 2, 3, 4, 5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엔딩이 나왔건 엔딩이 됐건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시나리오건 간에 2달 안에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고민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엔딩 시나리오 간다라고 하면 버텨볼만 하죠. 지금 손해를 여러분들이 알트를 사고 계셨건 뭘 가지고 계시건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꼬라박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지금이 17,000인데 이게 비트가 8,000에 간다라고 하면 반토막 났을 때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손절을 하고 여기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2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올라갔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시점이랑 비교해 봅시다. 이때가 폭락 전이고 9,000달러대고 여기가 3,000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 가깝게 빠졌거든요. 이런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여기가 훨씬 낫죠. 근데 이것만 안다. 결국에는 반등이 올 거고 여기가 바닥 부근이란 것만 알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손절을 쳤었을 때 여기에서 버티지 여기에서 이게 올까봐 자른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떨어지는 게 고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악재가 계속되고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비관적이면 그러면 8,000이나 7,000, 6,000도 갈 수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이거를 홀딩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줍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여기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손절 치면 진짜 찐 바닥에 손절 칠 수도 있는데 라는 걸 고민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늘 정답은 바닥 부근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정답이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답은 바닥 부근에서 각종 악재가 나와서 볼륨이 터지면서 하락할 때는 손절 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정답이거든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아이디어한 방법이 뭐냐, 바닥에서 악재 나와서 이미 다 빠진 상태에서 악재 나왔는데 여기서 손절을 친다고?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때 폭락 나왔을 때도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 폭락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때 폭락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손절 칠 거면 여기까지 반등 와서 치라고. 실제로 저도 여기서 반등 와서 손절 치려는데 손절이 아니라 알트 여기서 물렸던 거 다 액절로 다 나왔잖아요. 작년 라이브 방송에 다 남아있을 텐데 업비트 알트 여기 3분할 매수했던 거 여기서 익절로 나왔어요. 결국에 여기에서도 방송 키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은 아니다. 반등 나오면 그때 진짜 손절을 치더라도 여긴 더 심해요. 완전 바닥인데 지나고 나면 맞다니까요. 시장 악재 나오면서 볼륨 터지면서 바닥 구간에서 떨어지는 거는 지나고 나면 맞습니다. 손절을 칠 거면 위에서 치든가 폭락이 시작되자마자 쳤어야지. 이미
악재 지금 시장에 다 드러났고 가격이 저점 이후로 빠져서 볼륨이 터졌는데 손절 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하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고 현금 들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매수할 때마다 그들한테 매도를 던져서 지갑을 배부르게 해주는 거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게 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볼륨만 주고 있었다라고 하면 엔딩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간 좀 파동 좀 볼게요. 단기간 보면은 여기도 헷갈려요. 굵직굵직하게만 15분봉으로 보면은 임펄스 같거든요. 특히 그리고 3파 부근이 임펄스 같아요. 그래서 추세도 맞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애매할 구간이 없네. 굳이 매수 타점을 잡자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임펄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었을 때 382 구간의 정도나 236 구간 정도, 236, 382도 안 되겠다. 손익비가 236 정도 왔었을 때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 보면 차라리 손절은 이만큼이고 익절은 위파동이니까 익절은 이만큼일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이고 손해가 이만큼이니까 이 자리 주면 롱포지션 들어가 봐도, 이 자리 주지 않으면은 지금 들어가는 건 연료 첨가제가 그렇게 좋으면 자동차 회사도 쓰겠지라는 분들, 제철에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롱 들어갔을 때 손절 라인 일로 잡아야 되는데 이만큼이면 2,000불, 1,800불이거든요. 이거는 청산 당하겠다는 소리예요. 퍼센테이지가 9에서 10%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5배만 타도 50% 절반은 손절이고 10배 타면은 청산인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자리 같고, 236 구간 주면 그제서야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게, 236 구간도 손절 라인 멀어요. 옛날에 6만 달러 때는 600불이 1%였지만 지금은 600불이 몇 프로야? 3%가 넘거든요. 그래서 같은 600불이어도 체감이 달라요. 그리고 이더를 봤었을 때 또 파동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 이게 1파고 이게 3파고 이게 5파라고 했었을 때 이더는 5파 못 갔거든요. 그럼 ABC로 올라갔다가 ABC로 조정 나왔다는 소리예요. 5파동 실패죠, 이더는. 그래서 단기간도 좀 애매하다. 아무튼 뭐 그렇고, 아무튼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시비가 많이 갈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슛 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 많았을 테고, 롱이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숏을 잘 타고 내려오신 분들도 아마 여기까지 와서 스위칭 하신 분은 없을 거고, 여기서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구간들에서 더블 바텀 생각하고 숏 이만큼 먹고 롱으로 스위칭해서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못 버텨서 오히려 또 수익 본 거 다 뱉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분명 이런 분 있을 거고, 어쨌든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 수익 본 분들은 축하드리고, 손해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 방송에도 10일 전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복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내가 얼마 손해봤네, 뭐 했네, 저쨌네, 이런 거 지우셔야 되고, 왜냐면 그 예전에 과거에 인간은 당연히 과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사로잡히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매매를 할 때도 손해본 거 복구하려고 하면 내가 원래 하던 리듬대로 템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왜냐하면 손해라는 거는 정말 괴롭거든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봤었을 때, 행복을 느꼈을 때의 그
인간이 받는 아니 뭐라고 하지? 뇌 자극의 크기보다 불행을 겪었을 때 뇌가 받는 자극의 크기가 3배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합격했을 때 이만큼 행복하죠? 그럼 불합격했을 때 이만큼이 불행하대요. 3배의 자극을 받는데요, 뇌가. 그래서 행복하려는 심리보다 불행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3배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심리학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만큼 이 손절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복보다 3배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불행한데 빨리 벗어나고 싶지, 당연히. 너무 괴로운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괴로운 마음이 있고, 지금 내 시드가 반이 갈렸건 3분의 1이 갈렸건 있고, 원래 리듬대로 복구하려고 고배 쓰고 자꾸 안 하던 단타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하던 리듬대로. 이건 해프닝이었으니까. 내가 원래 실력이 괜찮아서 시드가 우상향하던 사람이었을 때 이벤트를 만나면 시드가 꺾여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여기서 빨리 이걸 V자로 올리려고 하면 V자로 내려간다고. 원래 이 가닥이 이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사람 인생도 똑같고 트레이딩 똑같아요. 내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성공하다가 한번 시련이 와서 사업 자산 규모가 줄었어.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다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빚 받아서 도박하고 빨리 이 사채빚 뭐 갚으려고 뭐 하고 무리하고 도전하다가 망하면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혹시 손해가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복구하려고 무리하게 매매를 잦게 하시거나 잦은 매매를 하시거나 레버리지 높이거나 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니어스 라이프님,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이제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셨는데,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매매할 때는. 해보니까 저도 실력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저도 차트 보는 눈이 거기서 거기고, 매매 전략 짜는 눈도 거기서 거기고, 실력은 여러분들이랑 저나 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많이 벌었을 거예요. 웬만한 분들보다. 그다음에 웬만한 분들보다 커리어도 좋을 거예요. 대회도 계속 나가서 우승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멘탈 때문이라고요. 흔들릴 때도 많은데 멘탈을 잘 잡고 있어서 꾸준히 롱런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